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우리 남과 북간에 3차 정상회담이 있었죠. 국내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벌써 이미 무지하게 많이 보고 듣고 또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외신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 주시죠.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2박 3일 일정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백두산 등반까지 성사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여러모로 많은 역사적 장면을 연출했던 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그 대략적인 것들 먼저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 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2021년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연내 종전선언까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련 얘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차 평양회담 일단 총평을 우리 박 교수님 좀 해주시겠어요? 어렵긴 하지만. 네, 일단은 성공적이다라는 당연히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일단은 무조건 했어요.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우리가 수순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원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 다음에 타임테이블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구체화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북미 관계를 할 수 있는 여기까지 물꼬가 터지는데 거기 위한 북미 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 3자 입장에서 우리가 또 어떤 역할을, 어떤 기름 역할을, 윤활유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가 조금은 이제 걱정되어지고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비핵화 부분에서도 이번에는 우리가 말하는 핵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지 네. 정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 부분은 지금 어차피 얘기 나온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나온 얘기가 없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하고 간에만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3자만 알아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한테 얘기 못하고. 일단 핵 문제에 관련돼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메인 카운터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서로 타협을 하기보다는 만나서 약간 보기를 제시하고, 그렇죠. 거기서 최상의 보기가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땐 시나리오별로 1번, 2번, 3번으로 갈 것 같은데 라는 방안을 좀 잘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 운전자론이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딱 가져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아니, 정답은 없죠. 네. 정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소연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가기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해서 네. 전화 통화를 했던 어쨌든 자, 요런 경우에 미국이 어디까지 양보하시겠어요? 그래서 안을 딱 들고 좀 북한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가가지고 자, 여기서 요만큼 양보하면 김정은 지도자는 어디까지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그걸 짜 맞춰서 다 쪽에 오지선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답을 받아서 이거 들고 미국으로 가실 텐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또 밝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추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쨌거나 2박 3일 그 정상회담이 있던 중에 저도 계속해서 뭐 라디오가 됐건 TV가 됐건 매체를 통해서 이른바 전문가들의 그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네. 듣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습니다. 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하고요. 네. 우선 얘기들이.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어차피 거고. 양 정상만 하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사안 자체가 안다고 다 얘기하지도 못하는 네. 그런 사안이다 하는 느낌을 내가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아가지고 저는 진짜 놀라웠던 거는 이렇게까지 급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이 눈에 보이는 화면들이 말이죠. 네. 이렇게도 급변할 수 있구나. 과거에 좀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그럴 때는 저는 베를린 장벽 뜬금없이 확 무너지고 그 소련이 무너지는 게 난 신기하더라고요. 네.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뭐 영 안 돼 보일 것 같고 네. 뭐 조금 이렇게 유식한 척하는 사람들은 야 그게 국제 관계가 그런 게 아니야. 한반도에 뭐 서로 남북이 서로 좋아지면은 무기 팔아 먹고 사는 애들부터가 가만 안 있어. 뭐 이런 식 따위의 얘기들. 뭐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뭐 그냥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서 겨우 뭐 이렇게 서로 잘하면은 조금 이제 좋아지면 군사적 긴장 완화되고 네. 좀 교류가 깊어지다가 조금씩 서로 스며드는 정도 또 있겠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 소비에트 연방이 훅 무너지고 뭐 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대담을 갖다가 쭉 들으면서도 약간 갈증을 느꼈는데 하물며 그쪽에는 또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이나 똑같은 수준의 그런 어떤 보고 들은 걸로 하는 생각인데 한 가지 그거는 신기했던 거는 야 어떻게 타임지가 말이죠. 저 우리 문 대통령을 갖다가 그때 디니고시에이트라고 해서 표지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요즘 좀 신기해요. 어떻게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가? 딱 맞잖아요. 근데. 제대로 달았죠. 예,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일부에서 자꾸 묵은지라고 놀리셨는데 이 묵은지들은 아니, 묵은지는 제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먼저 얘기하셨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그럼요. 예. 네. 이 묵은지들은 또 이게 상처가 있습니다. 이 묵은지들은 상처가 있고 이게 얘기할 때 이렇게 받아서 얘기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조심했어요. 상처가 있는 게 그러니 뭐 조금 이제 머리가 굵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도 뭐든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런 장면을 몇 번 봤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장면들을 봤고 비슷한 내용의 합의서도 여러 번 봤어요.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진정성입니다. 그렇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인민들 앞에 나가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핵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그 다음에 경제로 일어나자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비행기 타고 와서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막 통일될 것 같고 뭐 핵 없는 한반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진정성의 문제죠. 이걸 갖다가 최대한 폄하하려고 하는 쪽에서 그리고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쪽에서 당장 문제 삼는 게 이른바 뭐 예를 들어 뭐 보수 언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네. 핵 없는 한반도의 진정한 그 의미가 뭐냐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따져야죠. 예, 그런 식이니까 그게 나올 거예요. 결국 향후 전개 과정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집장사로 성공한 사람 맞다. 네. 폼페이오 4차 방문 가지 마. 미국의 국무장관이 기자들 불러놓고 다음 주 우리 북한 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쪼르륵 불려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트위터로 폼페이오 내일 안 가. 그게 뭐예요? 아니, 당신한테 안 팔아 이 집.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가보면 뭐 살만한 집도 없고 당장 집은 필요하고 그럼 또 다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불렀던 것보다 더 덤태기 씌우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게 은근히 통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CBID 뭐니 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두 정상끼리 미국이 다시 만나서 하겠죠. 네.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과하게 훌륭하다, 뭐 익사이팅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저 양반의 어떤 저 정치적인 그것도 분명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큰 것 같아요. 아 있죠. 역시 업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업적이 필요하죠. 나 이거 지금. 했다 하는 게. 덮고 갈 업적이 네, 필요한 건데. 아니 근데 사실 북한 핵 문제만 해결하면 그거 상당한 성과죠. 굉장히 큰 성과가죠. 네. 여태까지 아무도 못 해낸. 해결 못했던 걸 네.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건데 그 어쨌든간에 이번에 방북에 그 우리 경제인들이 정상회담 따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많이 가셨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이번에 지금 이 방북 자체가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같은 수행하신 분도 좀 가장 대규모로 네. 갔단 말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참관 정도의 수준인데 의미는 일단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다음 후속이 뭐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정부는 일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게 일단 철도거든요. 네. 철도는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신한반도 경제 구상에서의 핵심 부분 그게 북방이냐 남방이냐 할 때 우리가 신북방으로 봤을 때는 결국 모든 게 북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철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게 액션이 뭐 이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이제 이야기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성공단 부분들도 더 이제 중소기업이겠지만 더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뭐 삼성이나 SK나 이런 대기업들 부분 입장에서는 당장에 지금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리는 뭐 후속 액션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아직까지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금 시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 전체 큰 틀에서의 이제 철도나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그 남한 쪽에 우리 남측의 도로하고 철도는 우리가 먼저 해놓겠다. 이거 우리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거 발표했고 또 하나 발표한 게 여건이 닿는 대로 금강산과 개성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 성명으로 나왔나 그렇죠? 네, 그 언급됐죠. 그게 예. 그게 커뮤니케로 나온 거 아닌가요 이번에? 이번에 그 공동성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여건이 닿아야지 된다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한 그러니까 얘기 그거는 같아요. 보니까 네. 미국 들으라고 북한의 요구 사항을 그렇게 써서 얘기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협은 당장은 지금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치 않는 거죠, 그거는. 일단 유엔 제재 음. 뭐 그거 풀어야 되고 예. 이번에 그 4대 그룹 총수들 모시고 간 곳이 뭐 묘목 뭐 하는 예. 뭐 네. 거기는 제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묘장. 양묘장이요. 예, 뭐 거기 가졌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는 SOC를 조금 꺼려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 자체가. 그래서 생활형 SOC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기업들 나왔는데 초이노믹스 때는 부채를 감축해서 부채비를 확 낮추겠다 해서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이제 MB 정부 때 발행했었던 특수채들 만기가 많이 도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부채 비율을 줄이지 않고 조금 늘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고 네. 거기에서 이번에 4대 그룹 총수하고 가셨던 공기업의 그 부분이 철도공사, 한국전력입니다. 그렇죠. 가장 인프라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전기 깔고 철도해야 되고 철도가 되어야 운송이 이제 활발히 되는 부분이고 네.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 나눴다시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인도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인프라가 좀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그룹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향후에 좀 더 진입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관광에 대한 부분은 그냥 쏙 가서 보고 빠져나오면 되고 거기에 이제 전반적인 뭐 관광 인프라를 하는 것과
국토 전체적인 인프라를 까는 건 좀 다른 부분이라서 네.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가면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미국이 도장 아직은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디펜던트처럼 네. US 디펜던트, US 디펜던트. 네, UN 디펜던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UN 생션 풀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원래 생션을 막 갖다 붙일 때는 소련하고 중국이 손 안 들어주면 못한 건데 생션을 푸는 거는 이제 미국이 손 안 들어주면 못 푸는 거란 말이에요.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만장일치니까 미국이 손 안 들어주면 못 푼단 말이죠, 이제는. 그리고 그걸 풀더라도 미국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안 풀어주면 안 풀리잖아요. 근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통령이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가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의회가 해줘야 되는데 의회가 풀어줘야 되는 걸 이제 다 해가지고 내야 지금 오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뭐 경제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같이 동시에 조금씩이라도 풀어가고 싶은 건데 그 미국은 좀 안 그러는 것 같고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그 여러 가지가 질문과 답안지가 있을 거거든요. 있겠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 못 봤죠. A 타입, B 타입, C 타입 있을 거거든요. 네. 그 타입을 들고 이제 그러니까 만났을 때 일단은 그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만나시잖아요. 네. 만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지금 A, B, C, D 타입인데 지금 네. 분위기는 C로 가고 있다. 느낌이 이렇다. 그러니까 C로 갔을 때 이 정도 가야 이렇게 했을 경우는 미국도 어느 정도의 접근성, 그러니까 다가와 줘야지만 풀어줘야 되지만 이게 다음 버전으로 또 앞서 나간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이렇게 진행되는 보는데 지금 분위기상 뭐 이번에 트위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드러난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다 알고 있고 그다음 액션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반응이 그 상응하는 제재를 풀어줘야지만 또 그다음 액션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꺼풀 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작업이 진행될 거라 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제 3자 입장에서 윤활유를 계속 기름 넣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그런 역할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그 기름 넣어준 역할도 우리가 좀 이 타임 테이블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보면서 그래? 넣을까? 이게 아니라 네. 적당히 보면서 또 넣고 적당히 계속 보면 넣고 넣어주는 있어야죠.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지금 중국은 입장이 어때요? 중국은 이렇습니다. 중국 분위기는 일단은 다 환영을 하죠. 네. 중국은 뭐 계속 지금 뭐 대변인을 통해서 건강 대변인도 계속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뭐 환영한다. 네. 비핵화 문제에서 당연히 그런 걸 겉으로는 하고 뭐 그렇죠. 다 하죠. 환영한다 그러죠. 근데 방향의 목소리 톤은 미국을 향하고 있죠. 네. 미국을 향했죠. 야 제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재하는 부분에서 풀어줘야 된다. 좀 풀자. 상응하는 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의 핵심은 환영한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했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결국 미국이 해줘야 된다. 미국을 비한 유엔에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풀지 않으면 또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지금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좋은 역할을 했고, 근데 한국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 애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방향성은 환영한다고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중국에서 토론 프로를 보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거든,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변인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할 때 조금 이제 절대로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중국은 속내가 좀 복잡할 수도 있죠. 일단은 미국과의 경쟁에서도 이 북한이라는 건 결국은 버퍼존이거든요. 완충지대거든요. 그럼요. 이걸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국한테도 만약에 이 북한 이 비핵화 문제를 중국 역할해주면 무역 중재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할 필요가 없어진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리가 복잡한 거죠. 이걸 지금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은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근데 비핵화는 당연히 가야 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그런 부분에 지금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중미국과의 딜을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속내가 지금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미중 간의 문제가 점점점 이게 좀 가열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시에 다발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줄타기가 쉽진 않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지난번 그 판문점 선언했던 첫 번째
우리 남북 정상회담 네. 그리고 이번 평양 세 번째 회담은 저는 이렇게 TV 보도를 보면서 느낌이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는 못 만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고 이렇게 그렇죠. 감동적이며 이렇게 세련된 그리고 진짜 감동이 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만날 때는 지난번 싱가포르 거치 해갖고는 이제는 안 되거든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둘이 그냥 악수만 해도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지도자가 이렇게 악수하면 했다. 네. 그것만 해도 그걸로 다 용서가 되는데 이번에도 두 번째 만나갖고 그냥 밥 안 먹고 헤어지면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가 지금 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영훈이 뭐니 그쪽에 진짜 말할 수 있는 애들이 빈으로 와라. 네. 그러니 지난번 6.12 싱가포르 회담은 그거는 그냥 사진 찍기 위한 정상회담이지 우리가 아는 정상회담이 아닌 거죠. 모든 물밑 조율 다 되고 네. 합의되고 정상들끼리 사인하는 이게 아니고 그냥 사진만 찍는 정상회담인데 이번에 그러면 두 번째 만날 때는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 연휴를 비롯해서 아주 숨가쁜 한두 주가 돼서 이 이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진전되느냐. 그것을 계속 빙빙 겉돌아 버리면은 두 번째 두 정상의 만남도 자칫하면 또 삐걱거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 북미 간에 이번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좀 일이 빨리 우리가 윤활유를 잘 치면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게 또 삐끗하면 또 다시 이제 그 교착 상태로 가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이나연 앵커, 연합인포맥스에 컨퍼런스가 있다고요. 컨퍼런스 소식 좀 전해주시죠. 금융시장과 기업 경영의 동반자인 연합인포맥스가 제5회 코리아 트레저리 본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미 금리 역전과 채권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외신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